네, 지고초 반쪽짜리 분교를 정상적인 학교, 즉 본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수고하고 계신 자유한국당 오산지역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지고초 분교가 설립될 아파트 그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지에서 몇 가지 미심쩍은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건축 승인과 관련해 그 제기된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개인적으로 전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그 시청의 관계자를 한번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여건에 있다. 그래서 그때도 승인을 해주려고 했지만 해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그게 불허가 났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깊이 알고 계신 건 있나요? 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 시민들 여러분께 좀 많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가 한창 공사 중일 때 뭡니까? 갑자기 설계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파트가 처음 승인이 됐다가 중간에 중축이 되면 가장 누가 수혜자일까요? 저는 이제 아파트 업체가 가장 수혜자가 아닐까. 모든 건설 업체가 누구나 다 중간에 설계 변경에서 중축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축을 해주려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게 했으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파트는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중축해주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여건이 있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수혜자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시와 건설업자가 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업체뿐만 아니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중간에 중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업체에게 건설업체에게 중축해 주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 앞에서도 이제 거론하셨듯이 자칫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 오산시청에서는 허가를 굳이 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뭐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그 설계대로 완성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중축해 준다. 누구나 그리고 중축을 하고 싶어하는 게 건설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혜자는 당연히 그 건설업체가 가장 큰 수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줬을까? 거기에 참 의문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의혹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 개입설도 공공연히 이제 입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정치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뭐 제가 알아볼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가장 큰 그 혜택을 본 그분들은 또 그 승인을 내줘야만 될 그 이유를 가진 분들은 그분들 당사자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 그렇다면 단쪽짜리 분교를 이제 본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그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위원장님께서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학교도 아닌 반쪽짜리 학교를 다닐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맹모삼천지기라는 말처럼 자식을 둔 부모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기적인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인질처럼 다뤄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피땀을 흘려 벌은 돈을 세금으로 바친 시민들의 심정도 헤아리니 오산시 재정에서 무려 70여 억 원을 거저 내놓은 행정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을 교육부에 갖다 바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반쪽짜리 학교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참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로부터 본교 승격 추진이 이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그동안 어떤 행보를 하셨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민원 상담의 날을 통해서 지구촌 문제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이장우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요. 또 염동열 교육위원님을 찾아가서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희경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찾아가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했고요.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요즘 시대에 분교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분교가 아닌 본교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좀 요청을 협조를 당부드렸고요. 또 경기도의 도의회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계시는 최호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 지구초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성환 교육위원회 간사님을 찾아뵙고 왜 오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우리의 시민 혈세 70억을 투자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교로 애들이 학교를 다녔어야 되겠느냐, 반쪽짜리 학교를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본교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의 부탁을 드렸고요. 그 결과 우리 최호 대표님과 방성환 교육위원회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답변서를 제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교로 2020년도에 추진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답변서를 직접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결과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본교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다방면으로 국회며 또 중앙부처며 또 정치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런 행보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오늘 시달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산 시민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의원 및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만 바라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건재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고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